안녕하세요, 동그라미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 떤선넛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대한민국 제2의 FSC였지만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아시아나항공 OZ732편 탑승기를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아나항공, 의외로 제 탑승기에서는 처음 다루는 항공사인데요. 대한민국의 제2의 항공사이자 스타얼라이언스의 회원사로 오랫동안 대한항공과 함께 한국인의 하늘길을 책임져 왔죠. 아시아나항공의 아이아타 코드는 OZ로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게 하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담기 위해 선택한 코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법도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24년 12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최종 마무리했고 현재는 2년간 자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대한항공에 완전히 통합되면서 38년 동안 이어져 온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어떤 모습일지 같이 한번 탑승해 보시죠. 오늘은 호치민 떤선넛 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떤선넛 국제공항은 베트남 남부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에 위치한 공항으로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이어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입니다. 아이아타 코드는 SGN, 옛 도시 이름인 사이공에서 따온 코드죠. 한국 노선으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베트남항공, TA항공, 비에젯 항공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 항공 수요가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요. 호치민 공항 역시 자카르타 스카르노히타 국제공항에 이어 동남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여객을 처리하는 공항입니다. 공항은 총 3개의 터미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내선은 1터미널과 3터미널, 국제선은 2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터미널은 2025년 새롭게 개장한 터미널로 베트남항공과 썬푸콕 항공 등의 국내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으로 가는 국제선이라 이 터미널로 향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제2 체크인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줄 서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았는데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항공기는 만석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출국심사도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호치민 출국심사는 악명이 높은 만큼 오늘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약 30분 정도 지나서야 에어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었네요. 안쪽에는 면세점과 기념품점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버거킹을 비롯한 음식점들이 있는데 저도 여기서 햄버거와 코코넛 커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창가에서는 활주로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기둥이 시야를 가려 비행기를 구경하기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창문 너머 비에젯의 A330도 보이는데 주로 인도 노선에 투입되는 기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유럽 노선에도 비에젯이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밥도 다 먹고 활주로를 구경하고 있는데 오늘 타고 갈 아시아나항공 A330-300이 착륙하고 있습니다. 14년 된 호텔리마 8258 기체인데요.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A330-300을 총 14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단거리 노선을 두루 담당하는 주력 기종입니다. 김포, 제주 노선에도 자주 투입돼서 제주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체는 대한항공 A330과 동일한 PW4000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 합병 이후에도 대한항공 도색을 입고 계속 운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탑승할 26번 게이트로 와보니 에티하드 항공과 코드셰어가 걸려있네요. 앞쪽에서는 케이터링을 받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베트남항공 계열사의 기내식을 공급받고 있네요. 항공기 꼬리 날개 쪽을 한번 담아보았는데 이 색동 날개를 이제 얼마 못 본다고 생각하니 아쉽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항공기를 이리저리 담아보았네요.
출발 약 10분 전 탑승이 시작됩니다. 존별 탑승을 안내하긴 하는데 현장은 좀 돗대기 시장 느낌이 나긴 합니다. 기내에 들어오면 242 배열의 이코노미 좌석이 보입니다. A330은 뒤쪽으로 갈수록 동체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맨 뒤쪽은 232 배열로 줄어드는데요. 저는 이 줄어드는 구역에 복도석을 선택했습니다. 옆으로는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창가가 두 자리만 있는 이 배열이 꽤 마음에 듭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느낌은 이렇습니다. 좌석 간격은 약 32인치로 주먹 하나가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이고 다리를 꼬고 앉기에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잘 달려있어 중거리 비행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겠네요. 좌석에는 베개와 담요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담요는 보슬보슬한 듯 하면서도 살짝 까끌한 딱 중간 느낌입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탑승하자 기장님의 환영 인사가 이어집니다. 서울 인천 국제공항까지 비행시간은 4시간 40분으로 예상됩니다. 비행 중에는 항공기가 갑자기 흔들릴 수도 있으니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는 항상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항공기 문이 닫히고 넘버 2 클리어. 넘버 3 클리어. 넘버 4 클리어. 이어 사무장님의 인사 말씀도 이어집니다. 저희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행 준비가 모두 끝났으니 저도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함께할 기종은 아시아나항공 A330-300입니다. 에바항공을 바라보며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에 세이프티 비디오도 상영되는데요. 확실히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요즘 항공사들의 세련된 세이프티 비디오와 비교하면 조금 아쉬운 수준인데요. 한때 아시아나의 전성기를 담아낸 차분한 영상이지만 지금 보면 솔직히 촌스럽다는 느낌도 듭니다. 어쩌면 지금의 아시아나항공을 보는 제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상 속 휴대폰 화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연출도 한 15년 전 감성 그대로네요. 영상 속 항공기에는 예전 빨간 꺽쇠 로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내는 만석이고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기내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온도 안내 방송도 따로 해주셨는데 이런 세심한 부분은 좋았습니다. 활주로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꽤 길어서 기내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둘러봤는데요. 터치는 생각보다 잘 안 먹히네요. 다행히 오른쪽에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로 게임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게임 종류도 많이 줄었습니다. 뉴스 메뉴를 둘러보니 콘텐츠는 하나도 없네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 하나, 좌석끼리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용해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탑승해서 직접 눌러보지는 못했네요. 그 사이 활주로에 진입했고 이제 이륙합니다. 호치민 딴산넛 국제공항 이륙멍, 아름다운 색동 날개와 함께 같이 한번 보시죠. 아래로는 호치민 시내 풍경이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순환고도에 올라 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날씨가 조금 흐렸는데 구름 위로 올라오니 햇빛을 받은 색동 날개가 더 예뻐 보이네요. 합병이 완료되면 이 색동 날개도 사라지고 대한항공 마크가 들어가겠죠? 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바로 안쪽 윙렛인데 항공사 로고나 색상을 넣어두는 게
내가 이 항공사를 타고 있다 느낌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좌석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사람이 끝까지 젖히면 이 정도 있고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반면 제 좌석은 어디가 고장났는지 아무리 눌러도 뒤로 안 젖혀지네요. 이번에는 테이블을 펼쳐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리는 민자 밥상이고 컵홀더가 뚫려 있는 게 조금 독특합니다. 다만 종이컵이 딱 맞는 크기가 아니라 많이 사용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건너편 승객분을 보니 옷걸이를 이용해서 음료를 걸어 두셨네요. 이건 꽤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좌석 포켓도 한번 살펴보면 세이프티 카드, 위생 봉투, 면세 할인 쿠폰 3개, 기내 면세 책자가 들어있고 아쉽게도 기내지는 따로 비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헤드폰도 하나 들어있는데 대한항공처럼 일회용 이어폰이 아니라 재사용 헤드폰을 사용합니다. 처음엔 그냥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스펀지를 직접 끼워서 사용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잠시 뒤 갤리가 분주해지고 맛있는 냄새가 기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늘의 기내식을 방송으로 안내해 주시네요. 안양국내 닭고기를 빠집니다. 식사 시간 동안 중장권 끝내물 뒤에 전방 불바지를 원위치해 주십시오. 출발한 지 약 30분 정도 지나 기내식이 제공됩니다. 뒤쪽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서 생각보다 빨리 받을 수 있었네요. 오늘 메뉴는 생선 파스타와 닭고기, 저는 닭고기를 선택했습니다. 구성은 메인 요리, 빵, 샐러드, 디저트, 그리고 음료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맛은 현지에서 케이터링을 받아서인지 조금 베트남 느낌이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 꽤 괜찮았습니다. 약간 간이 심심한 찜닭 같은 느낌? 고추장을 조금 넣어서 비벼 먹으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디저트는 판단 케이크였는데 달달해서 식후 디저트로 괜찮았습니다. 또 쇠 식기류를 제공하는 점도 마음에 들었네요. 기내 식사를 다 마치니 베트남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식사도 마쳤으니 양치도 할 겸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뒤쪽에는 화장실이 2개 마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칫솔은 치약이 미리 코팅되어 있는 제품이라 바로 사용할 수 있었고 로션은 대한항공과 동일한 참존 제품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용 모니터를 보니 약 940km/h로 순항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앞으로 아시아나항공 탑승이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부분도 하나하나 영상으로 담아보게 됩니다. 후방 승무원 점프 시트도 담아보고 구역 분리를 위해 커튼을 칠 수 있는 곳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면서 본 기내 환경인데 대부분의 승객분들이 식사를 마치고 잠을 청하고 계시네요. 이번에는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물품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로고가 들어간 안대와 마스크를 제공해 주시네요. 면세 판매가 끝난 뒤에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기내 조명을 어둡게 조절해 주셨고 저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오렌지 주스와 간식을 받았는데요. 간식은 대한항공에서도 자주 보던 바로 그 스낵입니다. 간식도 먹었겠다 오랜만에 게임이나 한판 해볼까 했는데 안되는 버튼이 너무 많네요. 심지어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도 먹통이라 결국 이후에는 AVOD를 아예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승무원분께 재부팅을 요청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왔네요. 제주도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마지막 음료 서비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빨간 꺽쇠가 빠진 아시아나항공 로고, 볼수록 조금 허전한 느낌입니다. 광주를 지날 때쯤 착륙 준비 방송이 시작됩니다. 이제 목적지 도착을 알리는 유니세프 광고와 아시아나항공의 시그니처 체조 영상도 차례로 나오네요.
다들 으쌰으쌰 체조를 따라하는 모습도 이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서해의 섬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고 주황빛 노을도 객실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그럼 색동날개와 함께하는 인천국제공항 창명멍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비행기는 무사히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사용하는 제2터미널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태극마크와 색동날개의 만남, 그리고 같은 A330 옆에 주기하며 오늘의 비행도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좌석 한번 담아보고 이제 하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점점 대한항공의 색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호치민에서 인천까지 돌아와 봤습니다. 이번 탑승에서 느낀 점은 예전에 아시아나항공다운 색깔은 점점 옅어지고 조금씩 대한항공과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시트 교체가 진행된 기체도 늘어나고 있고 도색 변경 이야기도 하나둘 들려오고 있죠. 이번 탑승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생각보다 아쉬움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승무원 서비스나 기내 시설 관리, 엔터테인먼트까지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아시아나항공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리움으로 포장된 아쉬움이 가득한 항공사. 시간이 지나 추억은 더 아름답게 남기 마련이지만 그 추억을 걷어내고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아쉬운 부분도 분명 많았습니다. 과연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런 모습이 된 건지 아니면 이런 모습들이 쌓여 지금에 이르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합병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쟁하는 체제였다면 지금과는 다른 아시아나항공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비행이었습니다. 예전에 합병 발표가 났을 당시 마일리지를 사용하려고 일본 노선 비즈니스석을 왕복으로 이용했었는데요. 그때도 서비스적인 부분에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였던 항공사였기에 막상 이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네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이제 이 문구도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한항공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던 좋은 모습들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탑승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동그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